포천시가 재정자립도 한 26% 정도가 2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이 재정자립도라는 그 안에 보면 자주재원과 의전재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민들이 내는 그런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재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정부나 경기도로부터 지원받는 게 의전지원이랍니다. 이거를 두 개 플러스해서 이 재정자립도라고 하는데,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쭉 내려가고 안 하면 재정자립도가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재정자립도가 포천시가 56%가 넘는 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살림이 그만큼 빈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여러 가지 포천시가 정체된 느낌을 아마 가질 겁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은 지금 현재도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나라다운 나라답게 만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국정의 대과제로 지금 시작을 했고, 저 역시 포천이라는 이 도시가 이제 지난 과거를 뒤로 한 채 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서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집단 위기주의적인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대다수가 많이 결집을 해서 우리 같은 그 행정부한테 이 강요를 합니다. 뭐를 해달라는 식으로. 이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가 독주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병행을 시켜서 포천시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이 포천시라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기본적인 밑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 10년 동안 와 있었고, 이제는 포천이라는 도시가 그냥 인구만 증가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고, 회색 도시, 콘크리트 도시가 아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서울에 있는 이런 수목원이라는 데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이 국립수목원입니다. 이거를 토대로 해서 포천이라는 도시는 이 수배 도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점이 되어야 되고, 국가만 균형 발전하는 게 아니라 포천시 자체도 균형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3번 국도 수호로를 중심으로 해서 관인까지 들어가는 도로, 47번 국도 내천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동까지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정부는 남북 경협을 갖다가 철도 위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포천시는 금강산으로부터 78km 지점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로 가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서론 평강을 통해서 이 나진까지 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국가는 포천시라는 도시를 거의 소외시키고 배제해 왔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포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 경기도지사이신 이재명 도지사께서도 포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난 첫 번째 부임하셔서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수원산 터널을 선거 때만 되면 다 정치인들이 뚫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확정을 하셔서 한 2천억을 들여서 이 수원산 터널을 이제 뚫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어제는 여러분들 언론에서 보셔서 알겠지만은 포천시가 최근에 한 7년 동안 보면은 인구가 거의 10,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시에서 별로 살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물론 거기에는 교육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만은, 포천시가 그렇게 인구가 감소했다라는 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봤을 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포천이라는 도시가 정말 물이 맑고 공기가 좋고 토양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10년 전으로 되살려 놓는 이런 일을 해야지만이, 그리고 포천이라는 도시는 그
그 어느 구도 갖고 있지 않은 이런 수목원이라든가 한탄강이라든가 또 지하에 우리 포천시가 전체의 2분의 1 정도가 지하에 온천수가 있습니다. 부곡이라는 이 도시는 같은 온천인데도 포천에도 온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의 온천을 가도 이 포천에 있는 온천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애양심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 요건을 보더라도 부곡이라는 이 작은 마을이 그 온천인데도 그 안에 부곡 하와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 하와이라는 그 테마를 하나 갖고 50년 동안에 전국의 수많은 온천욕을 즐기는 사람들을 다 뽑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하에 묻혀있는 이 지하수가 유황 온천도 있고 중탄산 나트륨 온천도 있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는 온천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조립식으로 안 하시고 목욕비 6,000원이다 5,000원이다 마을 주민들이 그거 갖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일동 온천지구를 지정을 해서 앞으로 민자를 위치해서 온천다운 온천을 포천을 만들어야겠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이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좋아야 됩니다. 제가 2002년도에 포천 군수로 당시에 재임 시절에 이 도시의 43번 국도, 현재 소울의 의정부에서 들어오는 이 소울 쪽으로 들어오는 이 43번 국도가 일일 교통량이 22,000대가 넘어서면 국도로 기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당시에 얼마나 됐냐? 12만 대가 넘어섰습니다. 무려 5배가 넘어서서 교통 체증이 그렇게 막히는데도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시작을 한 것이 43번 국도 확장 공사를 먼저 해야겠다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민자고속도로 처음에 제가 정부 측에다가 우리도 고속도로를 내달라고 했더니 정부가 돈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내고 다닐 테니까 민자고속도로를 해달라. 이래서 민자고속도로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철도가 없어서 철도를 올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갖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게 걸림돌이었으면 정부가 철도를 하려면 광역철도 계획망에 10년마다 한 번씩 계획하는 정부의 계획안에다 포함이 되지 않으면은 이거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광역철도 계획망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현재 3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치 전철을 자전거 도로 만들듯이 뭐 4호선이 와야 된다, 7호선이 와야 된다, 1호선이 와야 된다, 투바이 가게를 넘어서 양주에서 이쪽으로 뚫어야 된다, 저쪽에서 뚫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철 1km 놓는데 얼마나 사업비가 들어가냐면 약 1,800억이 들어갑니다. 그 돈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이 문제입니다. 운영이. 빚이라고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구 15만에 누가 전철을 놓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배후도시도 없습니다. 뒤에 수원, 안양, 부천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배후도시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와 포천시가 표 차이가 100m가 넘습니다. 우리가 100m 위에 있습니다. 의정부보다. 직바로 들어오려면 그냥 바로 지하로 들어와도 100m 밑에서부터 지하철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BC가 안 나오는 소위 얘기하는 경제성이 없는 지금 의정부 양주 철원 쪽으로 가는 동두천 연천 철원으로 가는 1호선 같은 경우도 지금 적자 운영이라서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뭘로 해결을 해야 되냐? 대한민국에 가장 사격장이 많은 데가 포천시입니다. 군사격장이. 1억 평 중에서 5,100만 평이 한미연합 사격장이 있습니다. 자주포부터 전차부터 시작해서
헬기부터 시작해서 전투기 폭격장이 포천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직도에 미군 사격장 3만 평 만드는데 정부가 SOC를 3천억을 지원해주고 매년 200~300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데 토지구입비 3천억을 지원하고 정부가 1조 5천억을 지원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서해 5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서해 5도 주민들한테 사격장을 만들면서 매 시간마다 사격할 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정부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를 이전하면서 수십조 원을 갖다 돈을 썼습니다. 정작에 포천에 5,100만 평이라는 사격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룹에 아파트 하나 이전하는데 사냥권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돈을 내라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정부 측에다가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서 정부 인사들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포천시가 국방부냐? 우리가 잘 살면 정부의 탄약고가 아니라 전투기라도 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 살고 있어요. 26%밖에 돈이 없어요. 지난 67년 동안 포천시가 국가의 안보라는 것 때문에 어렵게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선출직이든 누구든 간에 정부에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했어도 대충 넘어갔어요. 이거를 지금 저희는 정부 측에다 강력히 요구하고 63년 동안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인근 군부대 지역 옆에 우리 주민들이 국방부 땅 한 평만 써도 도지료를 받아갑니다. 5,100만 평을 우리가 쓰면서도 우리 시민들의 돈을 정부가 가져갔어도 정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리뭉퉁하게 해서 접경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하고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이런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지금 정부 측과 협상을 하면서 과거에도 제가 사격장 문제 갖고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물을 탈당물을 끌어오고 도시가스를 끌어오고 또 민자고속도로를 만들어내고 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또 항공사업을 또 추진했습니다. 그 항공사업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항이 군사작전용 비행장에 민간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천 같은 경우는 사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공군 교육 비행장에 민간 항공기가 이착륙했습니다. 우리는 포천에 활주로가 4개가 있습니다. 자작동에 하나 있고 영국 운천에 하나 있고 이동에 하나 있고 신북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작전용 비행장을 민간 항공기로 이착륙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P518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고 제가 둘러보니까 민간 비행 금지 구역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1953년도에 한미, 미군이 그렇게 지정을 해갖고 소파 협정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미연합사를 쫓아다니고 해서 P518이라는 걸 일부 해제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포천에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고층 아파트를 건립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밑에 군사시설보호법이 아니라 하늘에도 군사시설보호법이 있었다는 걸 그때 알은 겁니다. 그거를 일부 해제함으로 해서 고도제한이 풀려서 아파트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작을 하려고 했더니 항공운송사업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항공운송사업법을 개정을 하게 되고 그거를 갖고 청주공항이나 울릉도공항이 먼저 개항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정부로부터 시장을 하다가 사표를 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처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당시에 서울시와 경기도와 노원구와 포천시가 이 철도 사업을 전철 7호선 기창 이전 사업을 하는데 당시에 서울특별시장이었던 이명박 서울시장하고 손학규 경기도지사 이기재 노원구청장과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국책사업들이 계속 늘어나오니까 정부가 바뀌면서 저한테 강제로 중앙당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나와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가서 일을 하라고 강제로 이 사직서를 내게끔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여기 우리 의원님도 계신다면 공천을 받게 되고 뭐하고 하지 말려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아주 불리한 입장에 있으니까 2007년도 12월 12일 날 사직서를 내게 되고 중앙당의 지침에 따라서 국회의원을 출마하게 되고 공천 심사하고 전날까지도 내일부터 열심히 뛰십시오 해놓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각종 진행됐던 모든 사업들을 중단을 하고 우리 많은 시민들은 마치 저한테 배신당했다는 그런 느낌 속에서 지난 10년간 세월을 지내옵니다. 앞으로 이제 포천시가 정부로부터 절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일이 제가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남북경협이라는 거점도시라는 이 슬로건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읍에서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진행되는 사업들 또 택지개발 사업이 약 12만 평 정도 다시 택지개발 사업을 한다만 지금 인구가 증가했던 포천의 인구가 당시에 제가 군에서 시로 승격을 시켜놓고 서울읍에 여기 이재성 전 직전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 읍장님도 지내셨지만은 계획에서 준비했던 것을 새롭게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서울읍이라는 19만 8천 평을 택지개발 사업을 5년 만에 입주를 시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시에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전 자신을 가졌습니다. 속도감을 내면은 반드시 양주 의정부 동천보다도 먼저 될 수 있다는 걸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도로라든가 전봇대라든가 이런 거 다 지중화 사업하고 공공용지를 새롭게 확보하면서 이 서울읍의 인구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2차적으로 바로 직전 우리 김종천 시장께서 택지개발 12만 평을 여기 확정을 해놨습니다만은 제가 그것도 역시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또 다른 제2의 도시를 만들게끔 그렇게 하고 고모리 같은 경우도 이 관광지로서 앞으로 국립수목원을 중점으로 해서 고모리 동네 하나만 아니라 직동리를 비롯해서 전체가 이게 문화 관광 마을로서 문화예술의 마을로서 가야지만이 또 이 서울읍의 상권이 살아납니다. 아울러서 많은 분들은 뭐 서울 이 읍사무소를 증축하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태봉공원 중심으로 해서 주거 녹지 공원을 지금 조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서울읍 주민들이나 송호초등학교 총동문들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송호초등학교가 도심지 한복판에 있어서 이 지역이 발전하는데 상권이 발전하는데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호초등학교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전 계획을 가지면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그쪽 같은 경우는 행정타운을 만들어야지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 일대가 상권이 살아나고 뭔가 테마가 있는 도시로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한다면 우리가 새롭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해나가면 서울은
도리어 의정부나 양주나, 지금은 양주에 가서 살고 의정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폐쇄 콘크리트 도시에 사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이 수목원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또 교육이 살아있는, 또 이런 산업이 살아있는 이 도시에서 사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좀 다소 불편하더라도 강력히 추진해서 새로운 도청 소름을 만드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의견을 한 분 한 분 다 빠짐없이 잘 챙겨서 종합해서 이것을 강력히 추진한, 단기간에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포천시에 대해서 공무원들 인사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엊그저께도 우리 공직자들한테 얘기했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과 하는 사람과 반드시 차별을 두겠다. 적당히 지금까지 넘어갔다면 이건 용납을 안 하겠다. 때에 따라서는 보직을 해임시켜서 일 안 하면은 와서 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 하게끔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더 큰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국가가 법적으로 파면을 시키지 않더라도 파면을 시켜서 소송해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직자는 저나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공직자 모두가 지난 10년 동안에 느슨하게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죽도록 뛰어도 인근 도시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민, 또 우리 포천시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많습니다만은,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보건소장께서 사무조리원 관련돼서 양주시하고 우리 시하고 경합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지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주시는 이미 조산원이 3개 정도가 있고 포천시는 지금 1개 정도 개인 조리원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군인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 있는데, 사격장도 이거 1억 병씩이나 갖고 있는데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것도 다른 시로 보낼 겁니까? 각별히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산후조리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몰랐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했지만은 박혜욱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그 서류를 갖고 들어와서 경기도에서 산후조리원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장님 이거 각별히 보시고 이거 유치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손세아 의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여성 의원들이 같이 이렇게 신경을 써서 그거 하나가 예산으로 봤을 때는 약 70억 이상 들어가는 거지만은, 중요한 거는 바로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소한 거를 갖다가 봤을 때는 넘길 수도 있는 일인데, 그걸 찾아내서 우리 시에 유치해서 우리 시의 여성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원웅 도의원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불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경기도에 가서 또 열심히 해서 금년도에 보니까 특조비를 갖다 한 40억 이상을 갖다가 또 유치하는데 또 전력을 다하고, 또 이런 예산들이 들어오면은 우리 강진모 부의장이나 송상국 우리 의원님도 이쪽 지역입니다만 열심히,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손으로 뽑아놓고 또 안 뽑아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이라는 건 선거 때 필요한 거지, 이미 의원이 되거나 시장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일을 할 때는 시와 시민만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당정을 통해서 활용을 해서 우리 시에 도움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물류단지, 그리고 물류단지를 통해서 거점을 확보하고, 물류단지하면 그냥 화물만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안에는 아주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들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목표는 저희들이 100만 평을 지금 구축해서 이미 지사나 정부에게 건의를 드렸고,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얘기해서 지금 추진한 이런 일들이 경제를 높이는 일입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미 그 전에 경복대학교라는 데가 남양주로 거의 다 이전을 했습니다. 약 26%, 2,300명 정도 학생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6,000 몇백 명이 다 걸려가 있습니다. 남양주 시장이나 남양주 국회의원이나 남양주 시도의원은 경복대학교를 걸려오라고 해놓고 저렴하게 부지를 제공하고 전철 4호선을 그 학교 앞에다 갖다 끌어다닙니다. 우리 포천시는 어떻게 했냐? 경복대학교 옆에다가 500m 직선거리에다가 석탄 발전소를 갖다 끌어다 줬습니다. 제가 어저께 고모리 모처에서 경복대학교 이사장을 뵙고 경복대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나눴습니다. 이제는 남양주보다도 포천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니까 경복대학교도 다시 한번 대학을 살리는 데 주력을 다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경복대학교 지금 현재 비어있는 많은 건물들인데 국제고등학교하고 국제학교를 갖다 유치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있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혁신지구란 교육혁신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이 그냥 말로서 해서 뭐 환경 조금 바꿔주고 뭐 운동장에다 뭐 잔디 좀 깔아주고 뭐 이런다고 해서 교육이 발전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교장 선생님들 계신다마는 실질적인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약 이미 한 50% 가깝게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된데도 우리는 선거 때마다 아니면은 틈만 나오면 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라든가 아니면 손주들이 이 도시에서 좋은 환경에서 학업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꿈을 이끌어 나가는데 포천시가 주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여기 K빌리지 지금 지정을 해놨습니다만 분통이 터져갖고 제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지정만 하고 K빌리지란 이름도 저 양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모리에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박윤국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다른 이름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민자 유치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8천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단돈 1원 하나,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다 이러는데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시급한 사항이라서 지금 경기도에 경제노동실장이 오후 2시에 와서 이걸 어떻게 나갈 거냐. 경기도에다가 제가 이재명 지사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K빌리지 해갖고 섬유 디자인을 거기다 만든다? 돈이 있어야 사서 뭘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이걸 융복합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다른 것들도 함께 집어넣어서 주거 환경까지 해서 그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도에서 일부 SOC를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민자 유치를 해서 해보겠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그렇게 전달을 하라고 했고, 도의사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 일을 서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서희 아파트고 뭐 이 아파트들 이거 허가를 내주고 나서 웃기는 일들입니다. 심지어는 저 포천의 소방서 옆에 아이파크라는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그 업자는 다 분양을 하고 수천억을 남기고 가버리고 그 옆에 도로를 출퇴근하려는데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 밀립니다.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 도로를 갖다 4차선으로 늘려놔야죠. 그리고 아파트 사업자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허가를 그렇게 내줘야죠. 끝나고 나서 사업자는 돈 벌어서 가버리고 우리는 우리 시비로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그거를 80억씩이나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그 주위에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이 또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분들한테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소방서도 나가라고 이런 도시가 없습니다. 세상에. 여기 송우리도 서희 아파트 마찬가지죠. 도시의 도로를 확장을 반드시 하고 아파트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냥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럼 우리 시비 갖고 또 도로를 개설하라는 얘기입니까? 돈을 써야 될 때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전부 보완하고 개선해서 저희들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독주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거를 바르게 고치지 않고 기본이 안 서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닦아나가고 우리가 이런 거를